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오늘도 역시나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아주 다양한 내용들 준비를 했으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부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전화 상담 가능하십니다.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상담은 샵 0082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나는 무료로 종목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시면 언제든지 실시간 상담 남겨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제 뒤에 있는 별톡방 통해서 무료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 많은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저희 9시 3분에 진행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별톡방에 어떤 분들 또 새롭게 오셨는지 잠깐 별톡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부 시작됐다라고 조연출님께서 우리 승재 씨가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 성주신님 계속해서 접속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2부에서도 질문 던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많은 분들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자, 우선은 더 많은 분들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1부에서 퀴즈 내드렸잖아요. 2부에서도 퀴즈 내드리니까 1부에서 못 봤다고 궁금하시다면은 지금 바로 화면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2부에서는 힌트도 드린다고 했는데요. 지금 바로 퀴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자,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자산을 사거나 파는 것을 뜻하는 파생 상품은 무엇일까요? 1번 현물, 2번 선물, 3번 신용 3개의 보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힌트가 쉽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톡스타 2부에서는 더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다른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해외 선물에 관련된 코너인데요. 수요일은 오늘 국내가 좁다. 나는 좀 더 글로벌한 투자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안성맞춤 코너로 지금 이 시간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함께하기 이전에 오늘 함께할 해왕스타와 LG 시스템 스타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LG 시스템 스타입니다. 시황을 접목한 추세 매매 달인 해왕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롱맨 쇼맨의 김몬스타입니다. 네, 매일매일 만나고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아까 퀴즈가 나왔었는데 신용을 많이 주고 싶다는 말은 말이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일단 지금 이제 롱맨 쇼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지금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에 딱 맞습니다. 지금 미국만 주구장창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안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 미국은 왜 오르는데 우리나라 왜 안 올라? 그렇게 하소연할 게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십시오. 미국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많이 쉬우니까요. 그런 쉬운 방법들을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 아주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글로벌 투자 상품 시장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좀 변화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많이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스타님하고 우리 LG 시스템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그 이슈 잠깐 뭐 다뤄보고 갈까요? 오늘 그 북한에 이용호 해무상이 갑자기 이란을 갔습니다. 이거 뭔가요? 이거 갑자기. 사실 제가 이제 글로벌 슈퍼스타 때 아침 방송이죠. 그때도 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란이랑 북한의 관계에서 최근에 이제 이란을 제재한 이유 자체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선제 카드를 마련하기 위한 장치. 제가 볼 땐 본보기. 네, 그죠. 본보기 차례로 일단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가 이걸 들어간 이유 자체가 최근에 뭐 중국이랑 협상할 때도 그렇고 다른 국가랑 협상할 때도 그렇고 보면은 미리 먼저 판을 한번 뒤집고 나서 그 다음에 어택을 본국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란이 선제 사례였죠. 먼저 핵 개발을 해놓고 있던 사례였고 뭐 오일 관련된 개발에서도 더 추가적으로 북한보다 재원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란을 먼저 공격해서 판을 뒤집어 놓으면은 일단 북한이 우리 이란처럼 하고 싶다, 혹은 뭐 어디처럼 하고 싶다 이런 말을 꺼낼 수가 없게 만들어 놓기 위함으로 선제 공격을 가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북한은 좀 이제 선제 사례에 대해서 좀 스터디하고자 한 게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란 가가지고 뭔가 손을 맞잡았어요. 이란이 북한이 뭐 원유 개발할 것도 없고 원유 개발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북한이 뭐 이렇게 인프라 도와줄 것도 없는데 손을 맞잡았다길래 도대체 뭐 어떤 손을 잡았나 싶기도 하고 우리 한스타님은 뭐 이게 글로벌 이슈가 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영향은 안 미치겠지만 그래도 뭐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은 시황이나 오일이나 이제 나스닥 증시에 전혀 연관성 없는 시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은. 저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뭐 2차 관세 예고가 되고 있지만은, 뭐 증시에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미비해요. 반응 자체가 굉장히 서툴고, 나스닥이나 이제 S&P 지수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따 한 차례 더 언급을 드릴 텐데, 이제 시황 자체가 이제 중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야 돼요. 근데 북한, 이란 관련해갖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모든 증시, 오일이나 뭐 지수라든가 이런 거에 완전히 배제하고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약간의 불안감만 조성해준다. 좀 자라가는 모습 좀 보여준다. 뭐, 약간 이런 느낌 정도인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해외 선물 가격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뭔가 이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찝찝한 느낌이 좀 있어요. 찝찝한 느낌. 앞으로 근데 이제 미북 관계에서 사실상 협상 관계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 거냐. 그런 뭐 그냥 방향성 제시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이슈가 있다면은 뭐 굳이 꼽아보자면 국내 증시 이슈로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까지만 해도 100조 원 투자했는데 갑자기 김동연 부총리하고 회담하고 나서 한 좀 지나고 나서 또 갑자기 80조가 늘었어요. 네. 180조입니다 이제. 18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꺼내놓고 있는데. 요즘 이재용 이장님이 좀 기가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한번 청문회 당하고 나서 기가 굉장히 좀 약해지셔서 뭐 이제 국가 관련된 일만 엮이면은 굉장히 상당히 좀 우호적인가요? 좀 우호적으로 좀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여기서 국내 130조, 해외 50조래요. 네. 국내 130조 제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다가 다 투자하지 말고 국내에도 좀 많이 투자해서 일자리 창출 많이 하고 뭐 그런 좋은 경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경제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뭐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솔직히 돈 벌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 해양스타님이 한 본보기를 보여주셨죠? 네, 나스닥 이제 지난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요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투자 상품 핫딜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해외 투자 상품 핫딜, 그러니까 좀 핫하게 움직였던 게 어떤 게 있는가, 이슈를 받았던 게 어떤 게 있는가를 한번 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뭐 지난주 해외 선물 핫딜로 보시면 어떤 상품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화면이 준비됐나요? 준비 안 됐으면 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에이지 시스템님이 지난주, 이번 주 건데, 지난주랑 동일하네요. 네, 동일한, 거의 비슷하죠? 네. 최근에 흐름 비슷하니까. 네, 이번 주 건데, 이제 크루도라고 미국제 10년물 얘기해 주셨거든요. 회장님은 나스닥 계속 밀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화면 내용 봤고요. 그러면, 일단 지난주 해선물 핫딜로 꼽아주신 게 나스닥이란 말이죠? 네네. 주구장창 나스닥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이번 주 핫딜로 꼽아주신 나스닥이 실제로 상방을 탔어요. 네. 그것도 지금 나스닥이 가장 핫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잡아주셨는데, 이 부분 지금 상당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간 함께 있던 분들은 아마 해피할 거예요. 아마 그대로 매매를 하셨더라면. 근데 하지만 그대로 매매를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해양스타님이 지난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 나스닥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계속 보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이거를 찾아내셨는지,
그 부분까지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큰 틀을 많이 봤어요. 뭐 이런 틀까지 안 보시는 분들은 계시지만은 개인적으로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이 미국 증시가요 버블이에요. 이거 버블. 네. 버블을 즐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버블을 죽이기가 언제가 시작되냐가 관건이겠죠. 예, 과연 이게 언제부터 매도세로 과연 내려갈 것인가 이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자체가 왜 버블이냐 판단하냐면은 역대 이제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김보호님이랑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10년물이랑 2년물 채권의 스프레드 격차 있죠. 이게 제로 영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버블이 절대 꺼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로 영역에서 다시 한번 치고 들어올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주식시장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무너져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거 상태가 앞으로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슈가 크게 없다시피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방으로 갔었지만은 올해는 무역전쟁이라는 관건이 있기 때문에 진폭 자체가 그냥 남다를 뿐이에요. 근데 랠리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거는 거품 자체가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방으로 치고 갈 것이다. 이거를 예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나스닥 증시가 많이 올라갔는데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가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고가갱신이 일단 무난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라오는 이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도는 뭐 그냥 벗어 제낄 수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죠. 예. 그럼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조정에 대한 탄력을 조정장이 한번 열릴 가능성이 커요. 조정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찬스예요. 잠깐 쉬어가는 구간. 그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매수를 볼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생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742 자리, 이 자리 좀 포커스를 맞추어 보는 게 굉장히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아직 이제 미장이 개장 전인데 이 자리가 가장 핫할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싸울 것이다, 오늘. 자리 한번 다시 한 번만. 742.00. 742.00. 예, 스팬 하단입니다. 60분봉에서 스팬 하단인데 원래 추세라는 것 자체가 보시면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 기준선 맞고 그 다음에 또 추세 한번 탄력 받으려면 여기 스팬 하단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742.00 자리가 맞고 다시 한번 고가 갱신할 수 있을 만한 자리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입장이고. 근데 중요한 거 자체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탈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 더 이상 매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742.00 자리가 이탈을 네네. 이 자리가 이탈을 해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매수 관점을 더 이상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겠죠. 굳이 무리하게 버티고 이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가갱신 자체가 무난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오늘 좀 추천드리고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다면은 그 뒤에서 이제 매수세를 추격으로 좀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사실 나스닥이 살짝 꺾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꺾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청하신 분들이 아니 나는 국내 주식하는데 나스닥 얘기만 죽어라고 나스닥 이거 어떻게 투자하는 거야 하는 분들 해선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지수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수를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염두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거 똑같아요. 그 ETF 보시면 코덱스, 코스피 20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 S&P가 더 갔어요. 근데 S&P 더 갔는데 이 S&P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흐름 괜찮다. 둘 다 괜찮다. 지금 이슈가 동일하기 때문에 S&P랑 나스닥 자체가 동일하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작년부터 기조가 이루어져 왔고 이걸 다르게 본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거 자체를 고가 갱신을 추가적으로 계속하는 것 자체 염두에 두고 매수를 동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지수는 좀 동일하게 약간 보자. 네네. 예, 지금 완전히 디커플링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에이지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 지수하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하고 뉴욕 증시하고 지금 디커플링 돼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다 찾아보니까 미국 혼자 가더라고요. 나머지 다 안 가는데. 네, 미국 혼자 올라가고 미국 혼자 가는데 있죠. 이거가 도대체 무역 증시에서 그러면 이게 증시 지수가 사실 제일 예측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미국이 이긴다는 얘기인가요? 전쟁 물변에서? 저는 그냥 옛날부터 이거를 계속 푸는 방식이 사실 금리 예전에는 이제 거의 뭐 그냥 코스피가 미국장 가면 똑같이 올라가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이런 흐름들 계속 이어왔는데 최근 들어서 좀 이 디커플링 상황이 좀 강화됐습니다. 근데 이유 자체가 자금이 미국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신흥국 쪽 자금을 뽑아가고 있다. 좀 이런 관점으로 많이 얘기를 드리고요. 금리 인상 이후에 2%대 금리 돌입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치를 역전한 금리가 지금 미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최근에 상승해서 역전한 수치는. 유일하죠, 지금. 그리고 일단 중앙 국가다 보니까 일단 미국에서 사실 다른 국가들로 투자금이 분산이 돼 있던 상태였고요. 근데 이제는 굳이 신흥국으로 우리가 투자할 이유가 없다. 그냥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냥 미국에서 거래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되죠. 신흥국 물량도 그냥 다시 뽑아가지고 그냥 미국에서 투자해버리는 게 훨씬 좋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흥국 증시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고 그리고 달러도 강하니까. 그렇죠. 달러도 강하다 보니까 달러 자산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다. 사실 근데 저는 달러 강세 때문에 이게 이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그게 이제 뒤로 나오는 거. 금리 때문에 달러 강세가 같이 이어지면서 동시에 증식적으로 그 돈이 넘어가고 있다. 이런 관점. 그러면서 달러 강세가 좀 더 이루어지고 그렇죠,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한번 나스닥 지난주에 아주 해안을 보여주신 우리 해양스타님의 나스닥 핫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우리 에이지스테님이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크루드 오일 핫딜이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 핫딜로 또 선정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지난주 크루드 오일 한번 볼게요. 지난주 보니까 에이지스템스타님이 66달러 후반대 지지라인 잡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67.60에서 매수 단가 드렸었고요. 여기서 이날 이제 방송 딱 끝날 때 점 맞고 올라갔었죠. 네, 근데 그게 보니까 바로 찍었어요? 네, 바로 찍었어요. 딱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찍고 그다음에 터닝돼서 올라갔고요. 근데 이날이 이제 원유 재고 날이었는데 원유 재고가 저번 주에 굉장히 좀 수량이 크게 나왔습니다. 예측치보다 좀 많이 크게 나와서 원래는 하방으로 내려갈 수치였는데 우리 차트를 꺾어서 67.60 한번 맞고 그다음에 거의 100T가량 100T가량 상방으로 쫙 밀어 올려줬었죠. 그래서 사실 뭐 그날 방송 이후에 오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좀 해피한 날 해피한 날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그날 제가 말씀드렸던 게 타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관점, 일주일간의 플레이를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 두 가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일단 오일은 장기적으로 상방 가져가셔라 라는 얘기를 일주일간 말씀을 드렸고요. 오일 결국에는 저희 매수가 터치 이후에도 다시 한번 떨어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00T가량 넘게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저희 매매 포인트 모니터링 들어갈 텐데 그리고 오일 69.91에서 최근에 92에서 고점이었는데 한 틱 차이에서 매도를 쳤어요. 그래서 청산까지도 딱 정확하게 타점을 가져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까지도 지지라인도 잘 잡았는데. 그죠. 매수가 67.60이었고 이제 매도는 위에 69.91이었죠. 그래서 한 230틱 정도. 230틱이 얼마인가요 이게? 230틱이면 이게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금액이 전혀 느낌이 안 오죠. 최근에 지금 증거금이 한 3,750불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퍼센티지로 60% 정도. 60%면 이제 투자금 대비 우리가 60% 또 정도. 치면은 한 이제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230틱이면은 불로 한 2,300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수수료 뭐 그런 거 얼마 안 되니까요. 2,300불이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돈으로 한 최근에 한 250만 원 정도? 250만 원, 260만 원 정도 되죠. 이거 하루에 그냥 하루가 아니죠. 이거는 약간 일주일이죠. 일주일 동안. 네,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렇죠. 장기 수익이 났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이렇게 해서물에 넣으면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230만 원 수익, 250만 원 수익 내면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뭐 요즘에 별의별 거 다 투자해도 다 물리니까 손실 난 거 최고도 남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이게 해외선물의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글로벌 투자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터닝해서 방향을 바꿔버리는 트레이딩이 제일 글로벌 투자의 장점이다. 해외선물의 장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국내 선물도 가능한데 국내 선물 일단 상품 자체가 너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지수만 거래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외선물에서 나스닥이랑 S&P만 골라서 거래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깝깝한. 안 해요, 그러면.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러면 안 하죠. 안 해요. 그래서 상품 선물이 사실 단기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제일 최적화된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은 장세가 아니었나. 근데 사실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정확히 보면 차트로 보면 사실 옆으로 누워서 사실 그렇게 포인트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그 에이지스테님이 그 저가 포인트 정확하게 잡아주셨고 위에 청산 포인트까지 다 잘 잡아주신 것 같고요. 근데 재밌는 게 차트가 옆으로 누우면요 매매 포인트가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걸리니까 매매법에 이렇게 따라서 걸리니까. 다른데 네. 추세 매매로 갈 때는 그냥 원웨이로 쫙 올라가주면 더 좋죠. 네, 그럼 그냥 한 번에 쭉 길게 먹어가니까 좋은데 오히려 옆으로 기어서 횡보장으로 플레이 박스권으로 들어갈 때는 위아래로 타점 들어갈 횟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라인 저항 라인들이 좀 잘 잡혀져 있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반추세 매매로 들어가실 때는 더 플레이가 더 재밌어지는 한마디로 차트성 플레이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서 김문스타님께서 100만 원대 매수하셨다. 100만 원대만 가면 계속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100만 원대에서 매수를 계속 노리시는 분들은 재밌겠어요, 플레이가. 그런 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180조도 이런 좀 플레이가 네.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우디 공격 뭐 이런 부분들 지정학적 이슈도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저번에 이제 상승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 자체가 최근에 이제 수요와 관련된 얘기, 공급 관련된 얘기 두 가지가 좀 겹치고 있는데 먼저 공급 관련된 얘기부터 핵심적으로 좀 풀어드릴게요. 사실 수요보다는 공급이 먼저 핵심이기 때문에 최근에 장을 떨어뜨렸던 요인 자체가 뭐 셰일, 사우디 뭐 이런 건들이 쭉쭉쭉 엮여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세계 3대 산유국 중 하나가 사우디입니다. 그죠? 사우디의 유조선을 이란이 때렸습니다. 공격을 해서 2개를 박살을 시켰고요. 근데 이 공격에 대해서 지금 홍해 쪽에서 공격을 먼저 들어가죠. 사우디가 사실상 지금 홍해랑 페르시아만 두 군데로 수출을 하는 방식인데 홍해 쪽이 막혔어요. 그럼 이제 페르시아만 쪽만 남았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만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뭐 아부다비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만수르 그런 분들이 만수르가 사는 곳. 만수르가 사는 아부다비 그다음에 이제 두바이 그 부가티들 많이 다니는데 아시죠? 이 두바이, 그다음에 여러 지금 아랍에미리트 관련된 국가들 왕족들이 있는 곳이 전부 다 이 페르시아만 주변입니다. 근데 이쪽까지 입구를 막아버리게 될 경우에는 중동 국가 전체를 다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뭐 근데 뭐 사실 순위파 시합하면 더 사야 더 안 좋으니까요. 뭐 네,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게 유가 공급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근데 일단 뭐 공급 차질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를 떠나서 미국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개발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공급을 안 해주면은 공급량이 늘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개발을 지금 해야 좀 나중에라도 더 뽑을 수 있는데. 개발 계속적으로 들어가면서 일단 개발 기존에 해 있던 거는 점점 양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당연히. 추가 개발을 계속 해줘야 이 양을 유지하고 더 늘릴 수가 있는데 이 양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한계선이 딱 그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 제한 걸려버리면 당연히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상승 방향 모멘텀을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제가 오늘 이틀 전에 매도친 관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수요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루드 오일을 제외하고 골드를 쇼메나딜로 잡아주셨는데 골드가 사실 움직이긴 했어요. 요거는 어떤 포인트로 지난주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좋았을까요? 골드는 저번에 이제 숏 관점으로 제가 제시를 드렸었죠. 숏 관점을 드린 이유 자체가 이제 FOMC가 저희 딱 이 방송 끝나고 나서 한 4시간 뒤였나요? 5시간 뒤였나요? 그때 바로 이루어졌죠. 그 새벽 3시에. 그때 이루어질 때 시점으로 사실 이번 FOMC가 이슈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골드 플레이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관점들이 좀 몇몇 분들이 제시를 하셨었는데 FOMC 결과 도출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일단 FF 선물 기준으로 금리 상승 가능성, 금리 인상 가능성, 퍼센티지가 올라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드렸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확률 자체가 올라가면은 그냥 골드는 거기에 따라서 하방으로 내려가는 추세가 당연히 이루어지죠. 왜냐? 일단 안전자산에 묶여있기 때문에 골드 갖고 계신 분들이 예를 금을 갖고 있다. 금리가 더 올라가면은 골드 팔고 금리로 넘어가죠. 달러 그러니까 화폐하고 골드는 완전 대체적이니까요. 이제 안전자산 안에서 그냥 제가 골드 갖고 있으면은 금리가 더 올라가는데 골드 수익률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골드 가치가 안 올라가지면 끝납니다. 그럼 골드 팔고선 그냥 예금으로 돈을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 때문에 매도 포지션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제가 뭐 관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보관하면 이자를 주죠. 근데 골드를 이제 은행 가져가서 바꿔달라 그러면 은행에서 보관료를 내놔라. 보관료를 내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스위스은행이랑 똑같죠. 뭐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골드가 뭐 아주 많이 움직이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레벨 다운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포지션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거의 한 100T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 회원님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회양스타님은 그 크루드오일하고 골드는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이제 제가 이제 뷰를 좀 보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어요. 오일이 좋아하진 않는 오일이 제일 어렵다. 저는 오일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 드렸어요. 저는 이거 거래 못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 드려요. 이거 거래 못 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오일이 그러니까 시황 매매 스타일 자체가 네. 일단 추세 그죠, 스타일이기 그죠. 때문에 저는 이제 시황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판단할 만한 여건 자체가 마련이 안 돼요. 지금 아까 전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공급 관련해 갖고 문제도 제기되는 입장에서 지지를 받는 그림이 일단은 보이는 상황인데 여건 자체가 상하방이 다 열리는 시점이에요. 솔직하게. 그리고 이제 엊그제였죠. 엊그제 또 얘기 나온 거 이란 제재 관련해 갖고 무슨 네. 90달러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별로 안 나왔어요. 움직였어요, 별로. 근데 제가 이제 톡스타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제가 이거는 문제가 지금 안 된다.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뭘 90달러 간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제재를 가했을 때 그때 판단해야 할 문제예요. 왜냐면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미국에서 제재를 시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판단하고 오일에 대한 매수세를 노려야 될 지점이지. 기사에는 무슨 90달러 간다, 무슨 80달러 간다 이런 식으로 써놓는데 그런 거는 이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요. 저는. 저한테 외신에서, 네, 우리 외신에서. 흔히 보는 네.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한 거라. 네, 그리고 그래-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중국에서 미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이란 원유 계속 수입하겠다. 네, 그래서 이란 뭐 팔대가 생겼기 때문에 네, 전혀 타격이 없는 상황이죠. 뭐 지금 상황이. 시황 자체가 뭐 하루 걸러 하루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일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에이지 시스템님은 워낙 잘하시니까 매매를 그러니까 잘 매매 맞추시고 스타일이 약간 좀 있어요. 다르신 네. 거죠. 매매 스타일이 좀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이 가장 쉽다고 생각을 해갖고 나스닥을 좀 그럼 골드는 추천드렸던 어떻게 거고. 보세요? 골드. 이제 골드 좀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9월 중순에 이제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어차피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은 확정이에요. 확정입니다. 9월에. 그때 갖고 그때 네. 지금 잘못 판단하신 분이 9월 가고 이거 금리 오르냐 안 오르냐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예, 거지 확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때까지는 달러 자체가 변곡이 얼마나 시황이 없다고 제가 항상 언급드려요. 저는 9월에 금리 인상 안 할 확률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트럼프가 미사일 버튼 잘못 눌러가지고. 그건 가능하죠. 네, 그런 거 말고는. 그러면 불가능, 진짜.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예. 근데 이제 통화 기조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 자체가 매도세는 많은데 강한 매도는 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살짝 레벨 다운 했어요. 차트를 봐서 네. 들었지만 살짝 그냥 레벨 다운 정도 살짝 하는 상태. 강한 매도는 안 이루어져요. 이게 데일리 포지션으로 그냥 단타식으로 조금 이루어지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제 상방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자체가 통화정책상으로 열려요. 언제까지? FOMC 회의 전까지. 9월 FOMC. 네네. 9월 전. 지금 한 달 좀 포인트 넘게 한번 잘 남았는데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9월까지라고 보시면. 그때까지 매도세가 네. 이어질 관점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골드 차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골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실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이거 여기서 반등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꼭 그런 분들이 꼭 물리더라고요. 네, 이거 물려요. 왜냐면은 그런 제가 물리더라고요. 항상 강조드린 거는 뭐냐면은 이슈가 있어야 돼요. 뭔가 변곡이 얼마나 달러 인덱스가 변곡이 얼마나 시황 자체가 있어야 확 달러를 된다고 했어요. 꺾어버릴 만한. 그죠. 이슈가 아까 그 나와야 지지를 밀 만한 그 상황 자체가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FOMC 회의밖에 없어요. 되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근데 뉴스 맞고 달러 꺾이는 그런 흐름. 그죠. 보고 계신 기회는 거죠? 많았어요. 네. 최근에. 네. 네. 뭐 있었냐? 파월 증원. 왜냐면 여기 조기 종료 해버리면은 달러 푹 꺼지는. 근데 조기 종료 안 하고 금리 인상 지지했지. BOJ에서 갑작스럽게 긴축 발동했으면 달러 또 무너지는 여건 마련했지. 근데 둘 다 안 근데 됐어요. 둘 다 지켜가고 막상 금리 올릴 때 그때 이슈 소멸하면서 그죠. 약간 고방향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문제가 올릴 만한 골드를 올릴 만한 달러를 무너뜨릴 만한 시황 자체가 9월 FOMC 금리 인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변곡이 올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장기 못 지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장기는요 500틱 이상 노리는 자리만 노려야 돼요. 제가 작년에 많이 보여드렸어요. 500틱 이상 자리가 장기지 100틱 먹으려고 들이대는 건 장기가 아니에요. 이게 한 3개월, 6개월 주기로 한 번씩 오는데 종목마다 지금 볼만한 거는 9월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9월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소재 자체는 이벤트. 예,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될 것 같고 그때 차라리 변곡을 노리는 전략이 좀 좋다. 그 자세가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고 달러 인덱스는 그때 아니면은 변곡이 올 만한 이벤트 자체는 앞으로 예정이 돼 있지 않다. 이 정도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부분도 우리가 좀 중점해 보셔야 되는 게 이 달러화에 대한 얘기거든요.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달러화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달러화에 대한 얘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 투자 상품부터 결정합니다. 원달러도 결정하고 다 결정하니까 달러가 꺾인다 이런 거는 이제 원화가 강세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부분, 그다음 위안화 부분도 사실 위안화가 너무 요즘에 약세기 때문에 그때
좀 돼야 좀 반전에 좀 기미가 좀 보인다 이런 의견이니까요. 우리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지난주 핫딜 다 한번 알아봤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톡방이나 뭐 이런 데 보니까 이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유가로 ETF 상품 없나요? 이런 톡방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유가 ETF 상품 한번 소개 한번 해 주시죠, 한번. 일단 ETF 상품 중에서 이제 UWT라는 상품이 UWT. 있고요. 네. 그리고 DWT라는 상품 두 가지가 있는데 UWT, DWT. 네. 아마도 이거 상품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ETF 상품 중에서 레버리지를 쳐서 플레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ETF라고 하시면은 이 해외 선물 상품 자체를 증거금이나 이런 레버리지 비율 없이 그냥 증권이랑 똑같이 차트를 만들어 놓은 상품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다 레버리지를 입혀서 3배가량의 3배가량의 레버리지를 입혀서 증거금 대비 3배가량의 거래 퍼센티지를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만든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 방향만 잘 맞추시면은 퍼센티지가 그만큼 더 높은 수익률이 날 수 있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미국 ETF니까요. UWT 그다음에 DWT 이 두 가지 상품 코드 번호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한번. 왜냐면 제가 이걸로 많이 거래 한번 해서 예전에 수익을 많이 낸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해외 주식, 어디 증권사도 해외 주식이라는 섹터가 있어요. 거기다 한번 딱 눌러보시면은, 해외 주식에서 검색하는 란이 있을 겁니다. 검색하는 란이 있으면 미국, 제가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미국에 맞춰놨죠? 미국에 맞춰놓고, 제가 이용하는 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미국 주로 해외 주식 많이 있는데 미국 세팅해놓고 전체 잡아놓고 아까 UWT 넣었는데요. DWT 이렇게 코드명으로 치시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보시면은 UWT 이게 이제 뭐냐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롱 크루드 그러니까 크루드 오일 상방 포지션으로 3배씩 움직이는 상품이에요. 이거 위험하네요. 3배씩 움직이고. 이거 근데 나름 재밌습니다. 제가 이거 유가 최저점을 이걸로 잡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해외 선물을 하기에는 심장이 쫄깃쫄깃해서. 네. 사실 저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ETN 그냥 장기 매수 가셔라 이거를 많이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레버리지가 입혀지면 수익률은 더 극대화가 되긴 합니다. 뭐 대신에 리스크는 살짝 더 올라가긴 하지만 사실 해외 선물 거래하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살짝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해외 선물이랑 ETF의 중간 상품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고 거래를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배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화끈한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상담 가끔 종목 상담하시면 뭐 비중 100% 드신 분도 계시는데 네. 종목 비중 한 종목에 100%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3년째 물려 계시다고 상담 한번 받으신 7년도 계세요. 7년도 계시나요? 네네 많습니다. 일단 있는데 여기 UWT라고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롱크루드 오일 이렇게 ETN 해가지고 링크드 투 더 S&P 그러니까 S&P에 있는 이제 크루드 오일 관련한 상품에 3배 추정하는 그런 상품인데요. 실제 오일 차트하고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니까 이런 상품 한번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해외 투자에 한번 접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DWT는 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버스 크루드 오일이에요. 인버스 크루드 오일. 그러니까 크루드 오일 오르면 이거는 오르면 떨어져요. 유가가 폭락하면 이거는 오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바닥을 기고 있어요. 지금 DWT 물려 계시는 분 제가 아시는 분 한 분 계시거든요. 네. 지금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참고로 이렇게 3배짜리 상품 같은 경우는 ETF 상품들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약간 운용의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해외 선물 상품을 계속 ETF로 변화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초장기로 가져가지 마세요. 1년 가져가면 기본 마이너스 한 5%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톡스타에서 저희,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 방이나 우리 해양 스타님 방에서 문의해 주시면은, 이것들 어떻게 거래하는지 자세하게 한번 얘기하고 안내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또 하나 ETF 하나 또 제일 좋은 거 하나 소개해 드렸네요. 네, 일단 뭐 이렇게 지난주 해외 상품, 투자 상품 핫딜을 했고요. 그냥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번 주는 뭐가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변동성 있게 움직일 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가져온 상품 한번 볼게요. 아까도 보여줬지만 아까 에이지시스템님이 이제 크루드오일하고 미국제 10년물을 가져오셨어요. 특이하게 미국제 10년물 가져오셨어요. 해양스타님은 역시 나스닥. 저거 S&P도
같은 거죠? 네, 같이 그 보시면 옆에 S&P 점하고 S&P 써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뭐 같은 지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핫딜로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일단 그럼 우리 에이지스테님 먼저 한번 해보죠. 크루드오일하고 미국제 10년물 어떤 사유로 좀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좀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요권 때문에 지금 상방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번에 관세부가 2천억 달러 들어가고 중국도 똑같이 이걸 보복 관세로 600억 달러에 대해서 때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작용하면은 사실상 일부 기업들은 오일 수요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중국, 미국 양측에서의 수요량 줄어들겠다. 그렇죠. 일단 왔다 갔다 하는 물동량이 적어지니까. 네, 물동량도 줄어들고 이 측에서 제조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제조하는 기업들도 오일 생산량, 이 수요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미중 수요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핵심 수요자가 줄어드는 만큼 오일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방으로 아래에서 지지하는 그 공급 감소 시황도 있었지만 수요 감소 시황도 위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아래로 핑퐁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좀 갇혀 있는 거 아닌가? 네, 지금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69.91에서 매도를 쳐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 70 라인을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91 라인에서 선매도를 치고선 지금까지 현재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핑퐁 플레이를 하시는 단타 라인들은 제가 톡방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뭐 단타 라인들은 그렇게 와서 보시면 되고 다만 장기적인 플레이 관점으로 넘어가실 때 이제 오일은 사실 일주일 안에 쇼부를 장기적인 플레이로 막 몇백 대씩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그냥 ETN 상품으로 넣어버리셔라라는 관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죠. 네, 사실 부어가지고 네네 길게 보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냥 아예 장기로 좀 끌고 가셔라. 어떤 방향입니까 그러면? 일단 상방이죠. 아, 상방. 네, 상방으로 ETN으로 끌고 가시면 되겠고요. 방금 이제 ETF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ETN에서도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건데 사실 뭐 두 개 차이점은 이제 ETF는 운용 관련된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펀드 상품입니다. 그다음에 ETN은 거의 채권 개념으로 그냥 아예 차트랑 거의 99%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오일이 올라가면 무조건 여기 연동돼서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TN 상품을 트레이딩을 하시면은 조금 더 완전하게 선물 차트를 따라가실 수가 있다. 동일하게 가는 면이 좀 있어요. 그렇죠. ETF는 살짝의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면 ETN은 거의 동일하게 흘러간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TN 매수 관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일단 오늘장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 69.37에 있으니까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위에서 매도 치시는 관점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데이트레이딩 관점. 네, 데이트레이딩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저항선은 지금 68.24, 그 다음에 아래쪽에 67.27 이렇게 두 라인이 있으니까요. 장기적인 매수 관점은 67.27 정도 내려왔을 때 매수 플레이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ETN 상품 매수 들어가시는 거는 UWT로 UWT로 들어가셔도 되고 그냥 ETN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플레이가 67.27에서도 뭐 한 포지션 정도 한 10% 정도 넣어두시는 것도 괜찮은데 단가 50팁 정도 떨어질 때마다 계속 한 번 더 넣어두시는 게 장기적인 플레이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관점을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일단 ETN으로 넣어두면은 최근 단기적인 플레이 안에서 손절이 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유가는 뭐 장기적인 플레이에서 1년 관점으로는 올라갑니다. 장기 플레이로 확 변환을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ETN 플레이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일단 제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채권 관점을 드렸습니다. 채권에 대해서는 사실 쇼세 관점을 좀 드릴 텐데. 미국채 10년물. 네, 미국채 10년물입니다. 미국채 10년물 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미국채 10년물이라고 해외 선물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해외 선물 상품이 있습니다. 네.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관점으로 미국 국채를 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좀 얘기를 드리면은 최근장에 이제 금리 인상 저번에 6월 달에 일어나고 나서부터 사실 일어나기 전부터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정확히는 이제 5월 17일자. 채권 매수세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금리가 살짝 올리고 나서 좀 밀렸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시장 금리로 따지면. 네, 금리상으로는 올리고 나서 다시 떨어뜨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치는 그냥 반대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금리하고 이제 가격하고 반대니까. 네, 가격이 떨어졌다가 저점에서 다시 튕겨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5월 17일자를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5월 17일자가 정확히 뭐냐면은 6월 금리 인상이 딱 100%가 되는 그날이었어요. 네, 금리 인상 확률이 100%가 되는 100% 그날에 딱 쳤을 때. 네, 그때 기준으로 저점 찍고서 터닝을 확 줬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금리 인상 확률이 100% 가까이가 될 때마다 터닝을 확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씩 준다, 터닝을 한 번씩 준다. 네네, 그죠. 네, 이제 9월 금리 인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최근에 채권 자체가 가치 추가적인 하락, 그 다음에 금리 상승이 예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금리도 동반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프레드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반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에 따라서 가치는 당연히 하락세를 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리 인상 직전까지는 좀 매도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다가 금리 올라가니까 네, 금리 인상 한 2주 전에 보통 100% 가까이가 됩니다. 이때부터 터닝 들어가서 매수 관점으로 전환을 하시면은 좀 깔끔한 플레이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장기 관점 약 2주 정도 되는 관점을 좀 제시를 했죠. 100% 금리 인상률 9월 금리 인상이 100% 됐을 때 터닝 나올 때 노려라. 네. 약간 요런 얘기 지금 들어봤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해양스타님 나스닥. 자, 나스닥 이번 주에 가져오셨는데 뭐 미국 지수라고 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네요. S&P나 나스닥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이번 주 핫딜로 선정해 주셨는지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보는 지수 종목 중에 가장 이제 추세가 보인다고 해야 되죠? 추세가? 네, 상황 자체 여건이 마련이 되는 랠리 자체가 가장 이뻐요. 추세가 상방 잘 타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쁩니다.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이제 지지가 기준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다리셨다가 아까 7420 자리 있죠? 거기서 지지 받으면은 매수 한번 보세요. 네. 7420 자리 지지 받으면. 네, 이제 목표가가 이제 최근이죠. 네. 7월 말 이루어졌던 고가 갱신 자체가 이루어지는 걸 좀 보고 지속적인 랠리 상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기 포지션도 성립되는 자리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단가가 너무 높아요. 장기를 들고 가기에. 고가 갱신하면은 그냥 웬만하면은 청산하시고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고가 갱신하면 먹튀하자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고가 갱신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먹고 빠져야죠. 네, 먹튀 전략. 반드시 먹튀 전략을 해야 돼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랠리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 좀 심하게 빠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기다렸다가 그랬다가 또 다시 한번 매수 한번 볼기에 그런 식으로 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거 자체가 일단은 스팬이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시황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무역전쟁 관련해갖고 이제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단어 자체가 무서워. 전쟁이니까. 그죠. 근데 너무. 누가 보면 막 미사일 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자극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1차 합의는 진행됐고 2차가 결론도 도출되기 전에 뭐 무역전쟁 이미 시작을 됐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근데 지수 자체는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것 자체가 어차피 어닝 시즌 자체에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무역전쟁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증시가 폭락할 만한 그런 여건 자체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걸 하나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무역전쟁 얘기까지 나왔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그죠. 사실 펀더멘탈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지수 그냥. 그리고 제가 이제 톡스타를 통해서 강의를 해드렸어요. 채권 스프레드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내년 1, 2분기에 국내 증시랑 미국 증시가 폭삭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내년 1, 2분기. 달러가 통화를 찍어내는 양이요. 최근 2, 3년 내에 거의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과거에 비해서 거의 한 10배 이상이 늘려났어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부채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증폭될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돼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버블이 꺼지지 않을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식 관련해갖고 한 2년을 쉴 수 있어요. 2년을. 주식 관련해갖고. 그러니까 쉴 때 미리 대비해서 이 시간에 공부를 좀 잘해놓으면 그 쉴 때 좀 잘 쉴 수 있어요. 이제 주식을 한 2년을 쉴 수 있어요. 국내 주식 자체가 회복하기 굉장히 힘든 장기간의 여건 자체가 마련될 가능성이 큰데, 그때는 이제 또 나스닥이랑 증시를 매도를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세계 선물 상품은 이렇게 떨어질 때 하락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한번 노려보자.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연말까지 버블은 즐기자. 버블 즐겨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폭탄 돌리기는요 한 내년 1, 2분기쯤에 폭탄 돌리기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폭탄 그죠. 남한테 주고 그때 나만 아니면 되니까 나만 아니면 되거든요. 되죠. 고점에서 나만 안 물리면 되거든. 나 거기까지만 수익 내면 되거든요. 예, JP모건처럼. 네, JP모건이 이제 MBS 때, 사실 MBS CDO 이런 거 채권 돌리기였죠. 네, 신용부도 수업 다 설계해놓고서 본인들이 이제 마지막에 다 털고 먼저 나갔습니다. 빠졌죠. 예, 폭탄 돌리기 잘했던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JP모건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 망했는데 일단은 뭐 남아야 된다는 심정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장기 시황 뷰를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버블을 즐겨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봐도 금리가
3.3% 중반까지 갔을 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아직은 멀었어요. 벌써부터 뭐 이렇게 대폭락 걱정이 좀 이르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서 나스닥을 이제 핫딜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마지막에 각자 이제 해양스타님하고 에이지스타님의 이제 지난주 베스트 픽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일단 핫딜 먼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전체 정리. 자, 나스닥 매수. 자, 해양스타님이 나스닥 매수 얘기해 주셨고, 국가갱신 후에 매수 추세 이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LG시스템스타님은 크루드오일 매수를 얘기해 주셨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공감소, 오일 장기 매수 포지션 현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일 장기 매수 포지션은 ETN 쪽으로, 그렇게 가기를 좀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또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얘기해 주셨는데, 9월, 금리 인상 반영한 국채금리 인상 시점에서 우리가 그때 이제 9월 금리 인상 100% 됐을 때, 그때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한번 노려보자.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얘기해 주신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이번 주 베스트 픽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해양스타님하고 윤진, 에이지스타님이, 해외 선물 톡방에다가 이제 베스트 픽으로 올려주신 것도 한번 보고 싶은데, 일단 먼저, 해양스타님 먼저 한번 베스트 픽 한번 보시죠. 어떤 걸 올려주셨나요? 저는 지금 유가 자체를 신호 로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매수 매도를 다 봐요. 네, 매수 매도를 다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가 자체에서 조금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하루에 이제 저는 유가를 4계약씩 좀 진행을 하는데, 하루에 수익 자체가, 한 404만 달러. 이거 수익 난 거, 혹시 수익, 자료화면 있을까요? 제 자료화면 보내주셨었는데, 자료화면이 이제 안 나왔다고 하니까, 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유가 오히려 자체... 시스템으로 오히려 수익을 냈다, 오히려. 네, 유가로. 시스템으로 좀 냈어요. 그리고 지금 유가를 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갖고 좀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언급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유가 자체가 좀 다소 위험하네요. 매수를 보기가. 매수를 보기는 위험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70대 넘어가면 이 지지 풀리면 한번 보는 걸 좀 추천드려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은, 이게 추세로 좀 이어질 상황이 여건이 마련이 돼요. 지금 차트가 5일 자체가 지금 추세로 이어질 여건 자체가 마련되고 시황적으로 좀 어떻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번 주 한 주 내에 조금 많이 무너질 가능성이 조짐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이 지지가 좀 풀리면 그때부터 매수를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지지를 한번 보자. 너무 눈에 띄게 보이네요. 너무 눈에 띄게 보이기 때문에 이 지지 자체가 풀리는 거 보이고 만약에 지금 단가 자체가 오늘 재고가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기준선 위치값에서 한번 매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제 공급량 문제가 좀 제기되면서 유가 자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단가가 이미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단가가 이미 너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매도 부분 오늘 5일 부분에 대한 거는 재고도 있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하시고 내일 한번 이제 지지를 받는지 한번 체크 후에 매도를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유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에이지스템스타님도 당일 매도 픽은 한번 드렸잖아요. 일단 당일 매도 픽 한번 드렸고 그럼 에이지스타님 혹시 이제 그 자료랑 뭐 이런 거 같이 준비해 놓으신 게 좀 있을까요? 한번 지난주 이번 주 베스트 픽이죠. 지난주에 베스트 픽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먼 시점이 아니고 어제입니다. 당장. 어제입니까? 가장 가까운 시점이네. 8월 6일 한번 잡아주죠. 8월 6일자에 이제 쏴드렸고 8월 6일자 기준으로 이제 오후 9시 46분에 쏴드렸던 톡이고요. 저희 시간 얘기까지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네, 톡스타 지금 유로카 톡방에 보내드렸던 포지션이고요. 5일 69.91 그다음에 사실 69.77에서도 분할 매도를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68.79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 이렇게 포지션들을 드렸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69.91이 거의 이제 한 틱 차로 고점에서 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8월 6일장 9시 46분에 드리고 나서 이제 8월 7일로 넘어가면서 새벽장에 나와준 거죠. 거기서 이제 걸리는. 네, 여기서 걸려서 이제 점 맞고선 쭉 떨어졌었고요. 근데 여기서 그냥 고점만 맞추고 끝냈으면 오케이 하고서 이렇게 박수 치고선 끝났을 텐데 저점에서 새벽장에 지금 68.79로 찍어줬어요. 사실상 매도해서 쭉 여기까지 먹고 매수로 터닝을 해서 상방으로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여기서 매수로 치고 올라간 게 또 100틱이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상하방을 잘 깔끔하게 맞춘 플레이가 바로 또 어제장에 나왔다. 어제 나왔다. 어제장에 나왔다라는 거 좀 재밌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제가 자세히는 못
바쁘고 있지만 일단은 베스트픽이 하나 이렇게 어제도 나왔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각자 해양스타님 그다음에 LG시스템 스타님의 이제 톡방에 가시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검색창에서 톡스타 치셔가지고 한번 들어가셔서 톡방에서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게 한번 롱맨 쇼맨 마쳤고요. 우리 민재커님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분과 함께 해외 선물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해왕스타님이 나스닥 지수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LG시스템 스타님이 크루드 오일에 대한 이야기, 전략 세워주셨었는데요. 100% 맞아 떨어졌었죠. 오늘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도 잘 기억하시면서 내일장부터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세 분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먼저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상담부터 종목 분석까지 세 분과 함께 해봤는데요. 퀴즈 정답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퀴즈 정답부터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였죠.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자산을 사거나 파는 것을 뜻하는 파생 상품은 무엇일까요?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정답은 2번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정답 맞추신 5분 먼저 아래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9867님, 3417님, 2543님, 그리고 4428님, 3581님 이렇게 5분 당첨이 되셨는데요. 우리 스타분들 유료방 1주일 무료 이용권 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관계상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별톡방하고 스타분들 개인 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우선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시면 어떤 내용이든지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톡스타 홈페이지 지금 바로 클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뒤에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별톡방 통해서도 스타분들과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이렇게 6글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별톡방 통해서 우리 스타분들과 함께 또 실시간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많이들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오늘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띄워드릴 거니까요. 어떤 종목들인지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